손타클로스 손흥민이 크리스마스 축포를 쐈다. 이래서 손흥민이 월드클래스 선수인 것이다. 순간적인 소니의 속임수에 그대로 당했다. 지난 24일 열린 토트넘과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2대1 승리를 거두며 리그 4위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이날 손흥민이 또다시 맹활약을 펼치며 영국 축구계로부터 엄청난 찬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경기에서 결승골을 터뜨리며 팀을 승리로 이끈 손흥민은 득점뿐만 아니라 경기 전반에 걸쳐 매우 뛰어난 활약을 펼쳤기 때문이죠. 특히 최근 리그 4경기에서 강호 첼시와 뉴캐슬을 만나면서도 뛰어난 수비력을 바탕으로 4연승을 거두며 승승장구를 달리고 있던 에버튼이었기에 영국 축구 전문가들은 에버튼이 토트넘에게 쉽게 무너진 점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에버튼은 최근 4경기 무실점으로 클린시트를 기록한 데 이어 프리미어리그에서 최소 실점을 기록하며 짠물 수비를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전반전에만 토트넘에게 2골을 연달아 실점한 것은 몹시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에버튼의 짠물 수비진이 무너진 원인으로 손흥민을 지목했고 그의 플레이를 집중 분석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에버튼전에서 손흥민이 어떠한 활약으로 상대를 무너뜨린 것인지 영국 축구계의 반응과 현지 전문가들이 어떤 극찬을 날렸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토트넘 홈구장에서 펼쳐진 에버튼과의 경기에 앞서 현지 언론들은 에버튼의 상승세에 주목하며 토트넘 또한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최근 뉴캐슬과 첼시를 꺾으며 경기력이 상승세인 에버튼과 대조적으로 토트넘은 주요 선수인 메디슨과 비수마, 우도기가 결장하며 100% 완벽한 스쿼드를 갖추지 못했고 이런 상황에서 팀의 주장이자 에이스 손흥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죠. 손흥민은 3경기 연속 왼쪽 윙포워드로 출전했는데 경기 초반부터 수비 깊숙한 진영까지 내려와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우도기와 비수마가 결장하면서 다소 수비력이 떨어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손흥민의 헌신적인 플레이였는데요. 그 결과 손흥민이 공격에 치중하지 못하며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고 기세 좋은 에버튼의 공격에 다소 수세에 몰리는 듯한 상황을 맞이했죠. 특히 토트넘의 자랑인 후방 빌드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손흥민은 본인이 공격의 구심점 역할을 자처하며 더 낮은 위치로 내려와 볼 운반을 돕고 정교한 패스를 전달하며 후방에서부터 공격을 침착하게 조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워낙 에버튼이 탄탄한 수비력을 지니고 있었기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선제골이 필요했고 손흥민의 지휘 아래 토트넘은 계속된 공격 찬스를 만들어내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죠. 결국 토트넘은 경기 시작 9분 만에 오른쪽에서 돌파를 한 브레넌 존슨의 컷백을 받은 히샬리송이 선제골을 터뜨렸는데요. 이후 흐름을 잡은 토트넘은 에버튼을 계속해서 밀어붙였고 에버튼은 토트넘의 공격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 또다시 일방적으로 밀리는 수세에 놓이게 됐죠. 전반 17분경 토트넘은 오른쪽 코너킥 찬스를 얻었고 토트넘은 약속한 듯한 3자 패스를 통해 공간을 만들었고 존슨이 순간적인 노마크 상황에서 슈팅을 하는데 이는 골키퍼에게 막혔고 공이 공교롭게 손흥민 앞으로 흘렀고 손흥민은 이를 놓치지 않고 논스톱으로 차며 리그 11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마치 운 좋게 발 앞에 떨어져 득점한 것처럼 보이는 손흥민의 득점 장면에 대해 몇몇 전문가들은 그냥 보면 별것 없어 보이는 장면이지만 손흥민의 슛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슛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손흥민 앞에 에버튼의 수비진이 다소 포진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이 막히지 않고 그대로 골문을 갈랐다는 것이죠. 실제로 손흥민의 해당 골의 기대 득점값은 0.053이었을 만큼 매우 기대값이 낮은 수치였는데요. 20번 슈팅 시도 중 한 번 들어갈까 말까한 확률을 지닌 어려운 슈팅이었다는 점이죠. 경기를 중계하던 해설자 제이미 캐러건은 방금 손흥민의 골은 그의 뛰어난 결정력을 여실히 보여준다. 에버튼의 수비진 사이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반응으로 기회를 잡은 것은 특히 대단하다. 손흥민은 단순히 골 기회를 넘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에서도 득점을 터뜨리는 능력을 가진 선수다 라며 손흥민이 왜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지 잘 알 수 있는 장면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득점 장면뿐 아니라 히샬리송의 득점 장면에서도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공로를 더 높게 평가했는데요. 그들은 손흥민이 완벽한 연계 플레이를 통해 공격이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손흥민이 팀의 공격 리듬을 조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토트넘 경기 운영 전체에 크게 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죠. 실제로 이날 토트넘 공격 대부분은 손흥민의 발끝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손흥민은 연계 능력뿐만 아니라 3명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환상적인 드래그백 기술을 사용하며 압박을 벗겨낸 후 패스를 이어가는 등 개인 기술까지 뽐냈는데요. 이 경기에서 토트넘의 공격이 대부분 손흥민의 발끝에서 시작되자 에버튼은 이를 봉쇄하기 위해 손흥민을 상대로 대인 방어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에버튼에게 위기를 맞이하는 결과를 초래했죠. 스카이 스포츠 전문가는 이 장면에 대해 손흥민은 수비수 여러 명을 상대하는데 매우 익숙한 공격수다. 그의 순간 스피드와 공간 창출 능력을 고려한다면 손흥민을 향한 집중 마크는 오히려 에버튼의 수비 조직력을 무너뜨렸다 라고 평가하며 최근 좋은 수비력을 보이던 에버튼이 전반전부터 빠르게 무너진 이유에 대해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한편 후반전 토트넘은 로메로가 불의의 부상으로 빠지며 다이어가 투입됐는데요.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던 다이어는 교체 투입 후에도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결국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고 불안한 경기력 끝에 간신히 2대1 승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 손흥민은 전체적으로 패스나 연계 플레이에 있어서 완벽한 모습을 보였을 뿐 아니라 결승골까지 터뜨리며 토트넘의 리그 3연승을 이끌었는데요. 경기 종료 후 손흥민은 지난 맨시티전에 이어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어지는 프리미어리그 공식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는 등 축구 통계 매체에서도 7.8점이라는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리그 4위로 올라서며 선두 아스날과의 승점 차를 조금씩 좁히며 계속해서 우승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그리고 이번 경기 손흥민의 득점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순간으로 남았는데요. 프리미어리그 통산 114번째 골로 역대 득점 순위 단독 22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며 또 하나의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여기서 더욱 인상적인 부분은 이번 시즌이 아직 절반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난 시즌 득점을 넘어선 것인데요. 손흥민은 지난 시즌 콘테 감독 체제에서 전술적인 문제로 인해 본인의 기량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며 다소 아쉬운 시즌을 보냈지만 올 시즌을 앞두고 팬들에게 모두가 알던 소니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죠. 그렇게 그는 약속을 지키며 가히 역대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고 올 한 해에만 무려 26골을 기록하며 득점왕을 기록했던 시즌보다 한 골이 더 많은 역대급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것인데요.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올 한 해 28골을 기록하며 손흥민보다 2골 더 기록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손흥민이 2023년 얼마나 대단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특히 프리미어리그 전통의 강팀 첼시와 맨유는 올 시즌 수천억이 넘는 돈을 들여 공격진을 구성했지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손흥민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최악의 활약을 이어가면서 두 팀 모두 올 시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첼시의 감독이자 과거 토트넘의 전성기를 이끌며 손흥민의 은사로 잘 알려진 포체티노 감독은 첼시 공격진들의 부진을 두고 분노하며 기어이 과거 자신의 제자였던 손흥민을 언급하고 말하는데요. 나는 경기를 이기고 싶고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골을 넣어야 한다. 공격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결정력이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이유는 넣어야 할 골 찬스를 확실하게 마무리 짓기 때문이다. 손흥민처럼 골문 앞에서 침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라고 폭주하며 전 세계 팬들도 손흥민의 가치에 대해 또 한 번 감탄하는 계기가 됐죠. 한편 손흥민은 다음 달 1월에 있을 아시안컵에 차출되며 약 한 달가량 토트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이어지는 빡빡한 박싱데이 일정을 최대한 소화한 후 대표팀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한 해를 보내며 올 시즌 커리어 하이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 다소 아쉬운 상황이지만 한국 축구대표팀의 64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을 위해서는 손흥민이 절대 빠질 수 없는 노릇이죠. 대표팀 합류 전까지 부상 없이 소속팀에서 최고의 활약을 이어가며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